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송 박사님, 예. 그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야겠습니다. 보세요. 없어? 아날로그. 그럼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다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게 모니터를 해서 보니까 제 자세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세를 바로하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5달이 지났습니다. 5달이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동양하고 서양하고의 사상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서양에 그것도 이제 최고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달된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사상 체계를 많이 이제 듣고 그냥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식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항상 보면 씨앗이 있고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줄기가 커서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다시 씨앗이 되고 그럼 씨앗이 다시 이제 싹이 나고 이런 이제 순환의 논리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서양에 있는 생각들은 처음에 서양의 철학에 나타났던 뭐 그리스 로마 그 전에는 무슨 철학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 있었죠. 여러 가지 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제 아주 다양하게 그 생각의 꽃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떤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떤 상징의 그 복사에 불과하다는 그 이데아론을 펴가지고 그냥 한 가지에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이제 동양에서 보면은 동양에서는 이제 그 시대쯤에 중국에서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명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만물은 하늘에 있는 뭐 옥황상제라든지 하느님 상제가 세상을 다 주재한다. 그렇게 동양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철학이 이제 시작하는 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서양하고 동양하고 틀리는 점은 서양에서는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막 그 하나의 유일신 그 이데아론을 했는데 그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각 분야로도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사회 이런 식으로 각각 분화가 되면서 그래 처음에 저 스승님이 이야기할 때는 한계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아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각 분야별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산이 있는데 산 속에 나무가 이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생기는 거죠. 산에 가보면은 모든 나무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아. 산에 가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그 조사를 하고 알면은 그 산에 있는 그 상태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나무를 하나를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학, 이제 수학, 이학,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 엄청 그 스페셜리티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서양에서 자유로운 사상에서 인간의 그 사고가 무한대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무한대로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이제 서양 문명이 생기게 됐고 서양 문명이 생기게 돼서 보니까 이제 지금도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박사 학위를 갖다가 닥터라고 안 그러고 닥터 뭐 미케닉스 이래라고 자기는 닥터 필라사피라 그런다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분화가 돼가지고 하나로 가지고서 별로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사람들이 느끼는가 봐. 근데 17세기, 18세기 그때 대학교 때.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는 것도 그냥
공학 박사 이러면 되는데 공학 박사 해놓고 이럴 때는 닥터 오브 필라스피라 그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거야. 이게. 자기가 그걸 마음속 깊은 데서 이것은 그라운드가 별로 좀 희박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그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이제 천명 사상인데 천명이 이제 모든 이 사상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가 이렇게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상을 쭉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때에 처음에 이제 왕 이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도자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예,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그냥 자기들 그 뜻대로 잘 살게 하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으로 우리가 추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천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천자는 하나님의 그 명하신 바를 갖다가 잘 따르는 사람으로 천자를 하고 그 천자는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것을 갖다가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 본성. 이게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 성. 그 성이 이제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성에 지극히 충실한 사람이 이제 천자로 지목을 받는데 그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나오는 그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인간 본성, 성이라 그러고 그 성을 갖다가 따라가는 거,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을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래서 그러면 덕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본성을. 그 마음의 본성을 알아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따라가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교라 그러는 거예요. 도. 그러니까 본성이 있고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덕이라 그러고 덕을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도라고 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타오 도. 그 도를 이제 하니까 도가 이제 그레이드가 좀 낮는 제일 그레이드가 높은 것은 성. 이제 그 성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갖다 더 버추얼. 그다음에 그 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도. 그것이 이제 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교라는 것이죠. 교 가르침.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중국에서 옛날 5,000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사람들 몸에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마음이 닦여지지 않고 하늘이 주신 것을 갖다가 잘 따르는 사람이 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개성이 없고 천자의 말도만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천자는 덕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가져오라든지 무슨 뭐 일을 시킨다든지 재물을 담에 그러지 않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덕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다 이제 이렇게 밑에서 주위에서 그것을 사람들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요순 태평성대 시대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왕이 누군지를 몰라. 그렇지만 왕은 있어. 근데 왕이 없으면은 어려워. 그렇지만 왕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잘 살아. 그런 시대가 동양의 그 철학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우리 사망오제라고 하는 그런 시대 때 그런 시대 때도 그렇게 덕이 높고 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사가 이제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느님에게 이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절차를 갖다가 따르는데 그것이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역 생각을.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은 그때는 이제 사냥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뭐 거북이라든지 조개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제 막 제사를 올려놓고 나서 그걸 갖다가 불에다 태워
불에 타면은 그 뼈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렇다 이렇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주역 점은 시작한 점은 아 요번에 그냥 뭐 무슨 적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없어. 딱 once for all이야. 그냥 한 번 어느 날 점 친다 하면은 그 점 하나로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까? 점이 안 좋았는데 뭐 15일 전에 15일 후에 다시 집중 이런 건 없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점을 자꾸 치고 왔는데 이제 점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뜻이지만은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린 점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가 이제 이 주역이 생긴 지가 지금 5,000년 전이니까 5,000년에서 2,500년 그 사이 한 2,000년 동안에 막 사람들이 생각을 막 하고 학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을 겁니까? 그래 되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도사가 생기는 거죠. 도사가 뭐냐면은 이 주역의 원리가 뭐냐면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몸을 우리의 몸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은 두 가지의 계통이 있어요. 두 가지 계통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그 에너지에 디펜던트 종속돼 가지고 생명을 살아가면서 마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꽃, 나무, 나무, 곡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곡식이 뭐 벼가 있는데 야 나 오늘 이 논에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크게 되겠어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비료 주면은 잘 크고 비료 안 주면 말라 죽고 가뭄들 맞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기로서 외부에서 기로서 살아가는 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등 동물도 있고 고등 동물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라든지 척추 동물 이런 것들은 신기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지물.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겼어. 신기지물은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기를 받아서 그러면 자기 내부에 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아까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본성, 성품. 그래서 성품이 지금까지 뭐 하버드 무슨 세계 무슨 뭐 대학에서 아무리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본성을 찾으려고 2,500년 동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본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해보면은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내 몸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조사 스님들도 막 그래. 내 몸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몸을 뭐 운전해 다니는 뭐가 있어. 저거 이먹고. 근데 그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본 사람은 그것을 이제 깨친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성을 갖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하면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그 맑은 정신하고 내 정신에 있는 그 본성 하고가 이렇게 컨택트 되는 점이 뭐 많이 컨택트 되는 점도 있고 잠시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본성에 따라서 이제 시그널이 오는 거죠. 시그널이 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우리 사회에서는 징조라 그래. 징조가 우리 그때 보면 야 뭐 꿈에 그냥 돼지를 봤으면 복근을 사야 되겠다. 그것도 일종의 기미 혹은 징조라는 그런데 그런 징조 말고 자기의 생명이라든지 자기 자손이라든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그 주위에는 우리의 이론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 무슨 기미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신이지만 신도 정신도 있고 그다음에 기미도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기운이 우리의 정신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도 그렇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정신적인 요소하고 육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옛날 사람은 육체적인 요소는 좀 이렇게 밑으로 갔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았어. 왜냐면 정신적으로 서로 유대가 있고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다 공통으로 살았는데 물질이 평범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게 정신이 자꾸 없어지고
물질이 많이 커져가지고 그 지금은 자기가 무슨 정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신경질부터 나. 아 내가 지금 바쁜데 뭘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고 무슨 프로젝트 해야 되고 내일까지 막 리포트 내야 되고 막 하는데 언제 그걸 참선하고 뭐 그러나 안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신기지문에서 신하고 기하에게 이끌하게 가서 요놈이 올라가면은 정신으로서 좀 미들어지고 정신이 너무 나쁜 짓을 하면 몸으로서 이렇게 보충해주게 되는데 지금은 정신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우리의 기가 사람의 기가 그냥 너무 세가지고 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동양사상에 말하면 기는 욕심이거든. 욕심.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가 동하니까 이제 욕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 욕심이 많아지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그게 있지만은 우리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정의를 해놨죠. 재물, 색은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뭐 남녀에 관한 거, 물질에 관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명예, 지식에 관한 거. 그다음에 명은 명예에 관한 거. 잠이 막 오는 거야. 그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더 강한가? 어느 것이 더 차례가 있을까요? 차례가 반드시 있죠.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제일 큰 욕심이야. 먹는 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네? 먹고 나면은 자야지.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욕심 생겨요. 그러면 명예로도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먹는 데서는 사람들이 양보가 없어. 먹는 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건 아니고 뭐 돈을 먹고 뭘 합니다. 먹는 데는 지금은 막 사람이 마냥 아기처럼 돼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이제 출력을 공부를 하는 거지만은 공부하면서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그 기가 어디서 왔는가? 기가 욕심 어디서 왔나? 그 기를 알아서 그리고 레퍼런스. 지금부터 5,000년에 걸쳐서 모든 학자나 그 수련자들이 해온 그 수련의 결과를 갖다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있는 내 상태에서 내가 내 앞에 있던 5,000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했던 그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느 상태에 정도 있는지를 갖다가 가늠을 해보는 거야. 그럼 딱 맞진 않겠지만은. 그리고 가늠을 해서 그 사람은 일생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일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100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100년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채색 신명서에서 이제 시간을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것이냐. 그래서 그 먹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은 이거 다른 거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 그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을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생명이 중요하다. 일단 생명이 중요하고 그 생명은 뭐냐? 하느님하고 내에 있는 정신이 연결되는 그 생명이 중요하다. 1번.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지만 이제 우리 저 회장님이나 저는 이제 이미 뭐 70살이 넘었으니까 시간이 그냥 엄청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젊으신 분들은 뭐 시간 그 뭐가 중요해?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저기 요즘 보면 유튜버가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여행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보면은 뭐 어떤 사람 재미를 보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로키 산맥으로 올라갔어. 로키 산맥 올라가니까 그 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로키 산맥 꼭대기에 언제요. 근데 그 샘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그게 동쪽으로 흐르는 또랑이 하나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또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설명하면은 동쪽으로 흐르는 그 조그만 또랑이 있죠. 그 또랑은 이렇게 해서 미시시피 강으로 간다는 거야. 저 콜로라도에서. 그래가지고 대서양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하려가지고 태평양으로 흐른다는 거야. 근데 시초는 똑같아. 똑같은 샘에서 나온 거야. 그게 산이 높은 데 있으니까
경사에 의해서 한 놈은 동쪽으로 가고 한 놈은 서쪽으로 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하는 것도 어떤 우리가 그 불교 그 수행을 말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바른 견해. 그 견해를 바르게 해서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견해가 틀리면은 이 그냥 한 놈은 대성으로 가고 한 놈은 태평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초는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일본에 보면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이 뭐 늙었든지 젊었든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이걸 배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공부를 하는 것을 학문을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학문. 학문은 다 알잖아요. 배울 학자, 물을 문자, 학문.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우리 그 주역 그 책에. 그래서 널리 배운다는 것이 박학지 할 때 그 학자가 학문할 때 학자예요. 박학지. 그게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세히 물어야 돼. 자, 그러니까 신문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신중하게 생각, 정념 우리가 부르는 정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해야 돼. 이것이 바른 길인가? 뭐 바른 길이 있겠죠. 내가 현재의 베이스는 이제 라이트웨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 바른 길 하고 이제 그 다음까지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은 그냥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까지가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학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네. 학문. 근데 그 뒤에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까지는 공부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까지가 학문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학문이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을 보면 동양에서는 널리 배우는 것은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는 많이 왜 그러냐면 사람 전체를 배우니까 사회 전체를 배우니까 동양이 서양보다는 훨씬 늦게 배워요. 그렇지만 자세히 묻는 것은 서양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안 해 지금은.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서양은 서양대로 막 질문해가지고 야 뭐 페이스북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무기 만들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 끝.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하늘 전 따지 뭐 주역 뭐 이런 거 다 배워. 그런데 묻지를 안 해. 물으면은 그냥 그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선자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이. 그래서 학문은 넓게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돼. 스폰지처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걸 배우다 보면은 틀림없이 질문이 나타나게 돼 있어. 왜냐면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유명한 학자, 사회의 어른, 그 다음에 집안의 어른 이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왜 물어봐야 되느냐? 그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knowledge하고 experience거든. 그러니까 지식만 있어가지고는 지혜가 안 생기고 또 경험만 있었다 해서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경험하고 컴파운드 이게 믹스가 됐을 때 어떤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선생이고 어른이고 집안 어른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요. 집안에서 뭐 어른이라고 하면은 꼰대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도 그 한국에서 그 말 지은 사람은 아마 죄를 받을 거야. 라떼라는 말을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한다는 그게 이제 라떼. 근데 라떼라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그걸 아주 순수하신 거예요. 근데 라떼라는 말이 아주 그게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른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훨씬 앞에 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 중에서도 특히
같은 동종 직업에 있는 사람. 군인이면 군인, 학자면 학자, 학생이면 학생, 사회면 사회인, 회사인 회사이면은 그 중에서 상사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회나 그 시스템에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사람만큼 이퀄하게 될 때까지는 배워야 돼. 그게 나 때는 말이야 하고 그냥 그걸 갖다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단절되는 거거든. 지식이 단절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손해입니다. 그 지식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세상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학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플라톤의 사상, 칸트의 사상, 그리고 뭐 무슨 공자의 사상 해가지고 책만 이렇게 놔두면은 다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거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널리 배우는 것은 책으로 배우지만은 묻는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학문.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또 거기서 끝나지 안 되고 어떤 것이 사회의 미래의 진리에 맞는가 하고 선별, 디시전을 해야 된다. 디시전을 안 하면 또 안 돼. 디시전 안 하면 이제 미국 속담에 he 아니 she is comma man.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칸마 반대말이 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한 그 아줌마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필에다 끝 하고 결론을 딱 내주잖아요. 좋든 나쁘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좋고 칸마 또 그것도 좋고 그래 그것도 좋고 칸마. 근데 생활이 다 칸마의 연속이야. 그렇지만 디시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칸마면 이제만 그리고 디시전을 해서 어떤 일에 부딪혀보고 거기서 성패가 갈려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변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시켜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가는 것이 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면 학문을 내가 배웠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독행이라는 거예요. 독행이 뭐예요? 독행이 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알았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선비들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18살 때 8 years old 때 서당으로 가는 거죠. 서당으로 가서 뭘 배우냐면은 천자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소학, 그 다음에 명심보감, 동몽선서 이런 책을 배워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도자가 될 기초, 그게 코그니티브 필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그 천자문하고 소학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가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 6가지의 학문을 가르치는데 6예가 뭐냐면은 1번이 예술, 아트. 그리고 2번이 그다음에 음악, 가무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음악. 그다음에 그다음에 말타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었는데? 말타기, 활쏘기, 그다음에 사는 활쏘기, 그다음에 수는 수학. 그 6가지를 소학 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선비들이 무슨 사또 하면서도 그냥 어병대장 하면서 막 반란도 이렇게 막 그러잖아. 칼 가지고 활도 싸고 이성계 같은 사람 활도 막 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술과 글쓰기인가? 그게 예악, 애어, 사수.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6가지예요. 말타기. 그게 그 6가지를 15살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8살에 7년 동안을 서당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천지 한문을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이제 서당 이제 그 양반들 과거를 보는 사람에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성균관이라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균관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그 밑에 있는 거죠. 성관에서 들어가면은 이조시대 때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뭐 경기도 서울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양반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성균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100명? 2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고을에서 서당에서 이제 1등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도에서 관찰사가 이제 시험을 봐. 부대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뽑힌 사람이 이제 성균관에 가고 안 뽑힌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냥 막 저 아버지한테 그냥 맞아가면서 열심히 가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15살 때부터 몇 살까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30살까지. 거기는 15살에서 30살까지는 몇 년이에요? 15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배워서 거기서 뭘 배우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서삼경을 배운다는 거죠. 사서삼경이 이제 사서, 대학, 중용, 공자, 맹자 그 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삼경, 시경, 서경, 역경 그게 역경이 이제 주요. 그죠? 근데 대학은 뭘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뭐냐면은 선비로서 자기 정신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 책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 15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들었잖아요. 대학은 제명명덕하고 지어선하고 요거 그 밑에 있잖아요. 학자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그 밑에 1번에 그 그림 밑에 명명덕하며 지어선 제친민 이제 요것이 이제 자기의 밝은 덕을 아까도 말한 자기의 밝은 덕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밝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리키는 방법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경지에 자기 마음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경물, 시지, 정신, 성의, 치국,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그 8가지예요. 이거 이제 앞에 명명덕, 제친믹, 지어선 이게 진짜 3강 3가지의 큰 기둥이고 그 다음에 그걸 공부를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경물치지, 경물치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치지는 그다음 정심은 이제 마음을 바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수기치, 자기 몸을 바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30살 때였으니까 이제 과거도 보고 장가도 가고 제가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에 가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는 뭐냐면은 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용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거 보면은 2번 천명지 위성은 하늘이 우리한테 준 것이 우리의 명이다 본성이고 그래서 그 성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 그러고 그죠? 도라 그러고 그 도를 가리키는 것을 갖다가 교육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사람이 명석해지고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도 강해진다. 는 이제 그 중용도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용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가르침에 자기의 성심을 다해라. 그다음에 성심을 다하면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러면 밝아지고 나면은 성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순환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적명이나 명적성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하고 똑같은 거죠. 참선을 정념 정신 막 이렇게 하면은 밝아지면 견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이야. 그래서 이게 동양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통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말하는 것은 극기복례, 자기를 죽여서 예에 간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수기지인, 자기 몸을 닦아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성적명, 명적성 이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면이고, 그럼 실생활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 현상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음양의 이치가 있다. 음양. 그 음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데피니션이 없어요.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고 이런 게 없어. 근데 영어로 따지면은 아주 좋은 말이 있어. relativity예요. relativity. 그 영어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그냥 음양만 있는 거예요. 음양은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과 낮, 그리고 해와 달, 산과 들, 뭐 바다와 강 이렇게 뭐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구별이 있는데 하나는 확연히 이쪽으로 있고 하나는 확연히 또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보니까 어울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울려서. 그래서 그것을 다 음양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하는데, 그리고 결정된 것은 없다. 음양이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또.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또 여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남자가 막 두드리 맞고 사는 집도 있잖아. 그리고 여자가 막 월급도 많이 받고 여자가 그냥 하고 남자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냥 그때 그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게 렐러티비티가 바뀌지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몇 가지의 특징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행으로 또 구분을 했어. 오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수화, 목, 금, 토. 그래서 세상이 음양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음양 중에 한 5가지로 티피컬한 서브스텐스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목화, 토, 금수라고 하고 그게 맞춰서 보니까 거의 다 맞게 들어가. 그래서 맞게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화, 토, 금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주의 바탕이, 우주의 기본이 뭐가 하니까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때 원시시대에서 안배라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북극성이죠.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을 주재하고 그 북극성이 중심이 되고 북극에 물의 원천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픽스를 한 거예요. 픽스를. 그래서 물은 북극은 이제 중국의 사상이 온대지방에 있으니까 온대지방은 따뜻하잖아요. 북극은 춥잖아. 그래서 물은 이제 차가운 기운이다 하고 이제 아이디어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 잡아서 그 지금까지는 실제로 물도 따뜻한 물도 있지만 물은 대부분 다 추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기준이 동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양에는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기준을 막 따지는데 그 기준이 딱 정해진 게 뭐냐면 북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사과 꼭다리가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보면은 있잖아요. 오던 게 위에요. 여기 꼭다리 이거 위죠. 여기를 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북이라고 하고. 북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이잖아. 우리 북극에서 이렇게 보면은 북극이 이제 내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극의 동쪽이 그거잖아요. 해가 뜨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가 봄이라는 거예요. 봄에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 그지? 그렇죠. 이제 북극에서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서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서 저 남쪽에 오면은 딱 정남이 되잖아요. 정오. 그래서 남쪽이 이제 딱 남쪽이에요. 남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가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뭐냐면은 항상 북쪽에서 기준이 되고 북쪽에서 왕이 있고 그래서 왕에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좌이죠.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 여자는 어디 있어? 남자. 무슨 남자가 왼쪽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전할 때도 뭐 남자는 손을 갖다 위에다 뭐 오른쪽을 위에 밀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준이 이제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음양이고 그 음양은 항상 렐리티브라서 어느 일정한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음양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고 보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음양의 기운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음양의 오행인데 오행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니까 운자가 되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게 보면 한자를 보면은 차에다가 그죠? 네, 자. 차에다가 위에다 그걸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게 군대라 군대가 공격도 했다가 그냥 밀리터리는 공격도 했다가 후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운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운이라고 해요. 오운인데 한 군데 픽스가 되지 않아. 왜냐면 하늘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운이 근데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되면 사람은 어디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땅에서 사니까 땅은 사람이 다리를 가지고 땅을 확실히 짓잖아요. 땅을 확실히 짓고 서니까 땅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평평하지요. 근데 실제로는 평평하지 않죠. 땅은 옛날 사람은 평평한 사였는데 평평하지 않는데 우리 땅은 어떻게 하냐면은 태양의 열을 그 옛날 사람은 참 신기해요. 태양을 열을 90도로 받지 않고 우리 지구가 23.7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그래서 그 땅에 내려오면서 땅이 기울어진 거하고 그 오운이 땅에 내려오면서 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형체가 없는 기운, 에너지라. 그런데 이놈이 이제 땅에 내려오니까 우리 몸에 실제로 디텍션 하고 감지하는 기운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6가지의 기운으로 되는 거예요. 6가지 기운이 그거 있죠. 풍한, 서섭, 조, 화. 그러네. 풍한, 서섭, 조화인데 그러면 왜 오운인데 왜 밑에 땅이 와서 육기가 되느냐? 그래서 땅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화라는 놈이 땅에 내려오면서 더위하고 열하고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위가 땅에 내려와서 2가지로 기운을 가진다. 풍한, 서섭, 조화에서 서는 이제 여름에 더운 거, 화는 이제 뜨거운 거. 더운 거하고 뜨거운 거 좀 틀리죠. 그게 이제 서는 해를 여름에 막 그 태양을 받아가지고 막 더운 거. 그것이 이제 서고, 그냥 폭서, 뭐 소서, 대서 하는 그 서자고. 그다음에 화는 뭐냐면은 이게 난로를 떼가지고 따끈따끈한 거 있죠. 난로를 떼서 그런 거. 이제 그 6가지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한약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육기가 이제 땅에 내려오니까 사람도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이 땅에 있는 육기하고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뭐 해가지고 각종의 그냥 병이 막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은 아까 말하는 그 식물은 사막에 갖다 놓으면 식물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신기지물이기 때문에 육기가 들어와 그래 집을 지어야지 뭐 우산을 해야지 뭐 나무를 심어야지 뭐 에어컨을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육기를 막 리지스턴 사는 거야. 자기의 정신으로서. 그래 해도 너무 그냥 뭐 태풍이 불어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스톰이 온다든지 감옥이 오는 사람은 안 되겠다 항복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을 리지스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지스턴스 하는 그 한계를 따지는 것이 이제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의 기본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천히 바뀌면은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야. 천천히 바뀌면. 근데 아침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뭐 마라톤 하러 가고 그냥 막 엽기 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엽기 들고 하는 것은 자기 전에 몸이 완전히 이해 안 되고 했을 때 이제 경제라는 운동은 오후라는 이런 데 하고 아침에는 그냥 뭐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공 체조를 한다든지 그래 좀 이렇게 사람의 몸을 풀어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탈이 없이 잘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있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 건강해져. 그 반대로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걸 반대로 먹는 것을 작게, 자는 것도 작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 건강해져. 잘 안 되지만 자는 건 충분히 져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먹는 거 작게 먹으면 먹는 건 작게 먹는 게 건강하고 건강하긴 한 것 같아요. 잠을 푹 자야 건강하다고 그러죠. 잠은 푹 자야지. 어느 정도는 자는데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그렇지. 너무 많이 자면 낫게 그래서 되고 이제 하늘에는 오행, 하늘에서 오행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기운이 돼서 하늘의 기운이 오운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땅에 내려오니까 육기가 되는데 육기는 풍한 서습 조화, 바람, 추위, 더위, 습기, 메마름, 마른 거, 사막기운, 화, 뜨거운 거. 기운. 6가지 기운이 항상 우리 인간을 갖다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쁠 때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우리는 정신으로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도가 아니고 수련,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수련하는 것은 정신적인 단련도 있고 육체적인 단련도 있어. 그 정신적인 단련도 수련이야. 그 육체적인 단련도 수련이야. 그 정신적인 단련은 뭐냐면은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작게 먹는 의지, 작게 자는 의지. 그것도 이제 우리는 수련하면 그냥 몸만 막 빌드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그래서 몸을 하고. 그러면 수행, 수련에서 이제 막 발전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 수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하나도 자기가 이상하지 않을 때, 게으름이 없을 때 이제 수행. 그래서 수련에서 수행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2000년이 막 지나다 보니까 달력이 생겼거든요. 달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음력이라는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그 위치, 하늘의 위치가 10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10가지가 있고, 그럼 그것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있는 동물들의 습성을 따라서 1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왜 12가지 나누냐면 6기가 6가지죠. 6가지가 음양으로 바뀌니까 12가지가 되는 거고, 하늘에서는 천간이 10개가 됐죠. 오운이 있으니까 오운의 음양이 생겨가지고 10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간, 지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왜 보면은 갑진년, 무진월 해놨죠. 오늘 5강 거 보면은. 그러니까 갑진년이 뭐냐면은 갑을 병정할 때고, 지는 용이라는 말이죠. 그게 앞에 나오는 것이 천간, 뒤에 있는 것이 지지. 그래서 요번 4월달에는 뭐냐면은 4월달도 이게 이제 무진, 월 이렇게 그게 다 이제 오해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달력도 생기고 현상도 보고 지식도 생기고 다 책도 보고 다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피해 갈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책으로서 나타낸 것이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고, 주역의 그 기본 이념은 뭐냐면은 사람의 불행을 피하고 행복을 찾아간다. 피흉, 추길.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상락아정. 항상 즐겁고 내가 깨끗하다. 상락아정. 불교는 상락아정. 주역은 피흉축일.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도 불교 믿지만은 상락아정으로 사는 사람이 없지요. 주역도 마찬가지. 주, 흉, 피. 비흉, 축일. 그러면 이거 유교는 공자님은 극기복례. 그래 하나 더 붙이면 수기치인. 그다음에 도교는 뭡니까? 예. 도교는 무기, 무공, 무명. 무기는 자기가 없다. 무공은 애쓰는 것이 그냥